환급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0분 만에 개별 환급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보실게요. 개별 환급은요, 바로 이 원칙적인 환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환급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 이 과정 속에서도 있는 그 간이정액 환급이라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 환급에 있어서 크게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이 있는데요. 간이정액 환급은 주로 이제 그 중소기업자들을 위해서 혜택적 제도로서 이제 간소한 환급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지원 효과를 많이 창출하는 데 취지가 있었지만요. 개별 환급은 가장 아주 일반적인 원칙적인 환급으로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별 환급에 대한 그 대상으로는 간이정액 환급률표 비적용 수출물품입니다. 그래서 간이정액 환급 제도에서 비적용 승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정액 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간이정액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오로지 개별 환급으로만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바로 그런 업체들이라면은 개별 환급에 적용될 수 있고요. 중소기업자 이외에 일반 중견 대기업들은 무조건 전부 다 개별 환급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국내 거래 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발급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고 그 수입한 원재료를 다시 국내에게 양도할 때 그때 그 거래에서 납부한 세액을 또 환급이 가능한 게 있는데 이것도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급 대상이 정해졌고요. 이제 환급 세액을 산출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는데요. 개별 환급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그 수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정확히 계산해서 말 그대로 소요된 양이 얼마인지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게 굉장한 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소요량 계산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요량 계산서 작성을 통해 환급세액이 산출되게 되면요. 세관에다가는 수입할 당시에 납부했던 세액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신고 필증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환급의 전제 조건은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출을 했다라는 그 수출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입 시 납부했던 세액도 증명이 됐고요. 수출을 함으로써 환급받을 요건도 충족했으니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급 제한이 또 걸리는 겁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지급 패턴은 외국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제조 가공을 통해 또는 그대로 양도하거나 또 그대로 수출하거나 제조 가공을 통해 수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즉 세관에서는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차라리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오지 말고 국내산 원재료를 통해서 수출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수출을 함으로써 수출 기업도 좋고요. 국내 기업도 자신의 그 원재료나 부품품 등이 수출에 이용할 수 있고 수출에 대한 지식도 쌓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외국으로 자본이 안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제한은 오로지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환급금 지급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제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환급에 있어서도 조정이 들어가요. 조정이요. 어떤 조정이 들어가냐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과소 환급의 방지를 위해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간이정액 환급에서만큼은 거의 과소 환급이 거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그대로 환급하기 때문에 딱히 과소 환급은 좀 될 필요가 없는데 개별 환급은 그 소요량 계산서가 그 아주 관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또는 많게 환급받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관세청장이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하게 되면은 그만큼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빨리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을 유효기간 단축해서 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꽉 조이는 거고요. 또는 업체별 수출용 원재료의 재고 또는 그 재고 비율이나 수출 비율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해서 업체마다 달리 정해서 환급의 어떤 그 조정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이 개별 환급은 환급을 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개별 환급이 가지는 특별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간이정의 환급은요, 아무래도 보편적인 데이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환급액이 개별 환급액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은데 이 개별 환급만큼은 소요량 계산만 정확히 한다면은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다 환급 시에는 가장 무서운 이 추징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징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가산세도 물게 되고요. 심지어 개별 환급을 계산하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된다면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은 참 돈을 수출을 함으로써 세금을 돌려준다는 그 좋은 면도 있지만 그 환급의 적용, 계산을 잘못하게 된다면은 되려 어떤 그 추징금이나 가산세나 어떤 벌금이나 징역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환급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그 지식이 굉장히 깊고 다양하고 흔히 말해서 꼼꼼해야 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 업무에 있어서는 충분한 숙지 이후에 환급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어떠한 안 좋은 부정적인 면을 부과당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개별 환급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전에 제가 또 올려놓은 간이정의 환급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적용할 때 개념적인 이해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